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불암고등학교 국어 내신 분석 설명회를 담당한 김종현 국어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목차부터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들어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조금 드리고 오늘 설명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이번에 중간고사 좀 어떻게 나왔는지 특징이 뭐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 수업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회 하면서 가장 빨리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사진이랑 이제 조금 많이 달라가지고 네, 저에 대해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셀 중계에서 불암고등학교 국어를 전임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그래서 불암고 국어 중간고사 어땠는지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문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 불암고등학교 2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네, 2학년인데요. 근데 1학년도 동일했습니다. 1학년도 서술형 없이 1, 2학년 모두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됐다는 게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 같은 경우도 5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다른 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말씀 많이 나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시험 시간에 비해서 문제 수가 조금 적거든요. 다른 학교는 객관식이 만약에 26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서술형이나 서답형이 4, 5문제 정도가 더 붙어요. 아니면 객관식으로만 출제를 한다고 한다면 30문제 정도에서 30문제 조금 더 넘게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요거를 지금 잘 기억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그거랑 연동지어서 보면 불암고 국어 좀 이렇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범위, 그것도 2학년 기준, 2학년 문학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도 사실 문학이 가장 주가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불암고등학교 같은 경우 시험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교과서 시험 범위 들어가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학습지 내용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3월 달에 우리가 응시했던 모의고사에서 문학 작품들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문학은 갈래로 조금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갈래별로 몇 작품들이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는가를 한번 넣어드렸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프린트에 들어있죠. 총 19개 작품이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번에 객관식 문제 몇 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네, 26문제였어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보통 모의고사 기준으로 생각하면 문학작품 하나에 그 밑에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조금 이상하죠. 작품 수가 지금 19개인데 아까 문제 수는 26문제?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결국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2가지거든요. 시험 범위에는 19개 작품 넣긴 했지만 막상 시험에는 안 나오는 작품도 있을 거야. 요거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하나가 더 있죠. 26문제밖에 안 내긴 했지만 19작품 전부 다 때려 박을 거야. 대신에 지문 길이 엄청 길어질 거야. 이번 불암고 시험의 특징은 후자였어요. 네. 시험 범위에서 어떤 작품이 특정한 게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출제가 됐고 그래서 지문 굉장히 길어졌고요. 2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페이지까지 시험지가 길어졌어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힘들었던 거 나 이거 내용 읽으면서 풀 거야 하면 시간 좀 부족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걸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읽어보셔도 좋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요. 11번부터 14번 그리고 지금 페이지 때문에 잘렸지만 15번까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현대소설 더하기 고전소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현대소설 한 작품 들어갔고요. 유자소설이라는 거 그리고 고전소설은 2작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설 3작품을 하나의 지문으로 묶어서 문제 5문제 내신 거예요. 엄청 길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시험에서 어떻게 좀 잘 풀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내용 숙지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 결국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어떤 문제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 다 틀렸습니다. 이런 건 거의 없었어요. 대신에 이렇게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지다 보니까 내신 내용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았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앞에 돌아가서 찾고 이 내용 어디 있었지? 다시 찾고 이러면서 점점
늘어지면서 힘들었던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비슷했어요. 사실 뭐 시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은 워낙 소설에 비해서 짧으니까 그래도 괜찮거든요. 조금 묶여있더라도. 근데 소설도 그랬고요. 우리 여기 16번부터 18번에 적혀있는 수필도 비슷했습니다. 수필도 소설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긴 친구들인데 두 지문이 묶여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소설 같은 경우도 현대소설 두 작품을 또 한 지문으로 묶어서 되게 길이로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급 컷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시죠? 아쉽게도 제가 오늘까지 제 수업 듣는 학생한테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직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1등급 몇 점이야? 라고 아직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시험지 받아서 생각을 했을 때는 90점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번에 이렇게 중간고사가 나왔다. 특히 이제 2학년 기준으로 문학이 이렇게 나왔다. 뭐 1학년에도 문학이 제일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조금 드려보자면 수업은 방향성은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범위 내와 제가 범위 외로 구분을 조금 해봤거든요. 당연히 이제 위에 있는 범위 내를 먼저 봐주시면 이거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작품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가 되었어야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사용 교과서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사용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들 당연히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교학점제 그리고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교과서가 한번 싹 바뀌었죠. 이번에 지금 고2부터 한번 바뀌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출판사는 같은 것끼리 묶이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불암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비상강호영 출판사였고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천재 정홍이 출판사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동일한 출판사를 사용하는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들도 같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 내에서는 이런 개념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 기출 선지들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갔어야 하는 시험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범위 외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는 조금 해당하지 않았죠. 사실 문학에서 꽃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 이제 외부 작품을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게 해서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조금 많았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외부 작품을 따로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 작품의 형태를 띠고 있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작품들이 보기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무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설명회 가셔도 아마 비슷비슷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비슷한 얘기 들으러 왔네. 조금 아쉽잖아요. 저도 어필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은 뭘 조금 다르게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세 가지를 저는 차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1대1 클리닉 다 하잖아요. 그럼 뭐 선택 과목들? 그거 뭐 2학년 때 있다고 듣긴 했는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 점검 모의고사 시험 직전 수업 때, 직전 보강 때 많이들 하잖아요. 했는데 그 세 가지 안에서 제가 좀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1대1 클리닉에서 수행평가 점검 들어가야겠죠. 이거 모든 학원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제가 밑에 적어놓은 2028 대입 진행 상담이라고 제가 하나를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관심들이 조금 많으신 분들 같아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얼마 전이었던 4월 30일이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많이 입시가 바뀝니다. 근데 모든 대학들이 다 발표를 했죠. 이제 우리 내년에 대입해서 전형 이런 것들 볼 거야 라는 거 발표했습니다. 이건 지금 고1 학생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것들을 1대1 클리닉에 좀 넣는 편이냐면 확실히 목표 지향적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쌤 저는요 무슨 대학교 가고 싶어요? 쌤 저는요 미디어학과 가고 싶어요. 사회교육학과 가고 싶어요. 이렇게 과라던가 대학에 대해서 목표의식이 뚜렷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1대1 클리닉을 진행할 때 이런 입시 정보들 이번에 거기 종합에서 최저 새로 생겼던데 거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종합요소 10%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던데 이런 것들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목표의식이 조금 뚜렷하고
공부에 대해서 좀 욕구가 있는 친구들이 들었을 때 수업을 더 잘 따라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긁어주고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교 학점제에서 생겨난 것들이죠.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불암고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이거는 프린트로 보시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주제 탐구 독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불암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진행되는 과목이고요. 물론 나의 자녀는 이과 지향적이라서 국어 선택 과목을 많이 안 고를 것 같다 하면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과 지향적이라면 사실상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불암고등학교에서 주제 탐구 독서 같은 경우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어요. 중간고사는 수행평가로 대체가 됐고요. 기말고사 1번, 지필평가 1번, 수행평가 1번을 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상대평가 과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점수만 나오면 성취도가 그냥 나오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등급이 병기가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반영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첫 수업 시작할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쌤 근데 문학 말고 주제 탐구 독서도 학원에서 봐주나요?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주제 탐구 독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 라고 제가 물어보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일단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위주로 나가고 있고 교과서 일부와 학교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학습지들을 병행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왜 그 질문을 한 것 같냐면 지금 시중에 주제 탐구 독서와 관련된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금으로서.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기고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거의 다뤄주지 않겠죠.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말고사 수업 준비하면서 당연히 문학이나 공통국어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주제 탐구 독서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자료를 계속 발굴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이런 형성평가 자료들, 서술형 평가 자료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변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을 해서 같이 봐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중간고사 때는 이제 문학을 위주로 봤었는데요. 문학에다가 외부 작품 대비해서 봤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도 좋지만 진로 선택도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 학원 다니면 그 학원에서 직전 보강 기간 때 동형 모의고사 만들어서 대비 좀 해준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얼마나 맞추셨습니까? 적중은 좀 되셨나요? 이것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왼쪽 오른쪽에 두 개를 넣어놨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작품은 똑같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문제는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를 할 때 두 세트를 만들었어요. 왜 두 세트를 만들었냐?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너희 선생님이 26문제짜리로 만든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그걸로 대비를 하고 싶어? 아니면 26문제보다 내가 더 많이 만들어줄게. 35문제짜리 하나 만들어줄 건데 어떤 거 하고 싶어? 아무래도 공부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니까 35문제요. 더 많이 풀어볼래. 더 다양하게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5문제짜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올해도 학교 시험은 어쨌든 26문제짜리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랑 똑같은 것도 하나 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겹치지 않는 문제들로 구성해서 두 세트를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두 세트를 하니까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적중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유형 적중은 어디서나 가능한 거죠. 우리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면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 그리고 갈래별 특징이나 문학의 맥락 같은 것들 당연히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출제가 됐고 이런 모의고사라든가 숙제 문제들에서 이렇게 일치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가장 크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였어요. 제가 이제 중간고사 문제는 그대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우리 26번의 3번 선지가 이제 현대소설 장마와 관련된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건 제가 만들었던 모의고사 성지라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세트에 14번의 4번 선지 한번 넣어본 선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인 내가 서술하는 시점에서는 비합리적인 할머니의 행위를 비판 없이 묘사하고 있다. 우리 장마의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 문제 제가 동형 모의고사에 넣기는 했었지만 불암고등학교 재작년 기출에서 활용됐던 성지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3번 선지에는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비판 없이라는 거에서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없다, 있다. 요것만 뒤집으셔서 선지로 만드셨던 거죠.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도 보여지는 게 제가 뭐 선지를 엄청 잘 만듭니다. 이런 게 아니라 불암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것과 동일한 출판사 그래서 동일한 시험 범위를 하고 있는 다른 학교의 기출 선지들을 얼마나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 길었던 지문들과 그런 선지들을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맞아떨어져서 중간고사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과 관련된 그리고 그 시험과 관련해서 수업이나 관리는 어떻게 해드리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프린트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말고사 대비 시작일은 5월 16일 토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불암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수업으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